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이를 촬영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픈 채팅방의 경우 익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서초동에서 이혼 가사 사건을 13년 이상 다루고 있는 명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상간전송을 약 1000회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 의뢰인들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던 불륜 장소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또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 3곳을 꼭 기억하시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명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수년 전 코로나 시국에 사적 모임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환경 속에서도 불륜 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송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하는 인터넷 또는 온라인 모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5초만 투자하면 내연남, 내연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쉬워질 것이죠. 특히 오픈 채팅방의 경우 익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나이, 직업, 외모, 체형,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내연남, 내연녀를 보다 정확하게 매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네이버 밴드 동호회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이 강조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퇴근 후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까지는 괜찮지만 심심치 않게 그 선을 넘는 관계가 많이 목격되거나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즉 각자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심지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의 내연관계가 자주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동호회가 최근 불륜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동호회 불륜 당사자들의 전형적인 멘트는 동호회 모임 내지 일정으로 인해 휴일, 연휴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집 밖으로요. 퇴근 시간이 많이 늦게 되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애정되지 않은 동호회 참석이 반복되는 경우, 동호회 참석으로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 동호회 MT 목적으로 1박 2일 집을 비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집단 성관계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채팅창입니다. 결혼 후 자녀들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육체적인 피로와 신체적인 변화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관계를 기피한다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성욕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성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참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풀기 위해 그 대안을 일반적으로는 찾게 됩니다. 급격히 줄어든 부부관계 또는 일방의 거부로 단절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부부상담을 받는다거나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간다거나 정신과 병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부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모임을 찾아가서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이를 촬영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집단 성관계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내 배우자가 모임 외의 시간, 장소에서 불륜 관계를 시작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의 동기조차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그 결과 역시 참담한 수준으로 귀결되는 모습인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새롭게 대두되는 불륜 장소 3곳 모두 스마트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거나 샤워실에 가는 경우, 내지는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감춰두는 경우, 휴대전화 패스워드 또는 패턴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2개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단 한 채라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영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2개를 별다른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에 칼럼 링크 공유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